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미국 대표 3대 지수인 QQQ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QQQ와 같이 비교되는 SPYG도 함께 보면서 두 ETF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QQ는 미국 자산운용사 5위에 머물러 있고 전 세계에서는 20위로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한 운용사인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1조 5,560달러로 하나로 대략 2,061조로 엄청난 양의 규모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이 펀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인덱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QQQ는 시장에 있는 국제금융회사들이 아닌 국내의 가장 큰 100개의 기술주 기업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이 되고 연간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QQQ는 1999년 3월 10일에 운용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100개의 기업을 홀딩하고 있으며 운용 수수료는 0.2%입니다. 그리고 QQQ의 ROE가 무려 42.13%인데 S&P 500의 ROE가 대략 21에서 22%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의 2배가 되니까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거의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99년부터 만불을 투자했을 때 S&P 500과 비교하며 QQQ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QQQ의 자산 운용 규모는 1,556억 달러이고 하나로는 206조 1,700억 원입니다. 신기한 건 QQQ의 자산 운용 규모 순위로만 치면 전 세계에서 5위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에 해당이 되죠. 우선 QQQ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퍼포먼스를 보면 추종하는 나스닥 100 인덱스를 거의 똑같이 오차 범위가 없는 듯이 트래킹을 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가장 최고치인 48.64%의 수익이 났고 2022년에 마이너스 32.51%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기에 기술주에 집중된 나스닥은 약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QQQ의 현재 주가는 3월 3일 종가 기준 299.71달러로 전날 2%가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 QQQ답지 않게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데 현재 시가 배당률이 0.73%입니다. 배당은 분기별로 주고 있고 21년, 22년도와 비교한다면 현재 23년도의 시가 배당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QQQ는 기술주라서 배당 성장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답게 벌어들이는 돈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배당을 인상시켜주고 배당을 시작하는 기업들의 인상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2007년에 0.116달러 정도의 배당금이 2022년 기준으로 2.1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단점은 SC처럼 배당금을 꾸준하게 인상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도중에 배당이 감소하는 상황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로 QQQ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섹터를 보면 금융주를 제외한 섹터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죠. IT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16.11%, 임의소비재가 15.45%, 헬스케어가 6.42%, 필수소비재가 6.03%, 산업이 3.67%, 유틸리티 1.21%, 에너지 0.48%로 구성되어 있으며 탑 홀딩 기업들을 보면 1위는 애플이 11.98%, 마이크로소프트가 11.96%, 아마존 6.03%, 엔비디아 4.77%, 테슬라 3.87%, 알파벳 C와 A가 각각 3.6, 3.59%, 메타는 3.27%, 브로드컴이 2.02%이죠. 신기한 건 마지막으로 펩시가 1.99%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QQQ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투자한 비율을 보면 미국이 대략 98% 정도이고 중국이 1% 정도, 네덜란드가 0.44%, 브라질이 0.39%, 영국이 0.38%로 거의 모든 미국 자금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는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구성할 때 QQQ의 상위 종목 5개의 비율의 합이 지수 전체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만약에 5개의 종목의 합이 40%를 넘어간다면 38.5%가 되도록 다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의 비중이 지수 전체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시 20%로 다시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4.5%가 넘는 단일 종목의 합이 48%를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시 40%로 다시 재조정됩니다. 그리고 연간 리밸런싱을 할 때 상위 종목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하위 종목에 투자하여 하위 종목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QQQ가 리밸런싱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SPYG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SPYG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에서 전 세계로는 5위 규모의 자산 규모가 4조 200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QQQ 인베스코와 비교하면 2.5배 정도의 자산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이지의 팩트시트를 보면은
운용 비용을 내기 전에 S&P 500 그로스 성장 인덱스 퍼포먼스를 토탈 리턴하는 인덱스에 따라 투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어 자산들을 다양하게 노출시키고 그렇게 디자인된 낮은 운용 수수료와 포트폴리오 ETF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낮은 수수료로 가장 강한 성장력을 보이는 특징을 보여주는 S&P 500개의 회사들을 트래킹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낮은 수수료를 어필하는데 0.04%의 수수료가 확실히 저렴하긴 해서 QQQ와 의도적으로 비교시키려는 듯한 내용인 것 같다는 주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주요 특징에서는 이 인덱스는 강한 성장력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요. 주가에 비해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멘텀이 강한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파이지의 처음 운용 시작일은 2000년 9월 25일에 출시가 되고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스파이지의 벤치마크 인덱스를 따라간 10년간 평균 성장을 보면 13.45%로 QQQ가 16.2%라고 하면 낮긴 하지만 스파이지는 QQQ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진 기업들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고, 또 벤치마크 인덱스와 오차 범위도 거의 없습니다. 특징을 보면 3에서 5년 EPS 주당 순이익이 13.88% 성장을 하고 있고 23년도 예상 PER이 19.39%로 QQQ의 PER이 26.36이라면 SPIG가 수치상으로는 더 저평가된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PER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PER은 주가순익 비율인데요. 회사의 주식 한 주가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앞에서 말한 한 주당 순이익은 EPS, 즉 Earning Per Share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10,0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면 PER은 10이 됩니다. 그 회사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 그 주식 가격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지의 홀딩 기업 개수는 228개로 QQQ가 대략 100개인 것에 비해 더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죠. 스파이지의 자산 규모는 149억 달러 정도로 하나 19조 4천억 정도로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지의 현재 주가는 3월 3일 종가 기준으로 53.52달러입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보유했다면 148.37%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은 0.99%이고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구성 섹터를 보면 IT 34.12%, 헬스케어 21.67%, 임의소비재 9.28%, 에너지 8.47%, 필수소비재 7.22%, 통신 6.62%, 산업 5.21%, 금융 3.64%, 원자재 2.31%, 부동산 0.88%, 유틸리티 0.57%로 QQQ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섹터가 분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탑 홀딩 기업들을 보면 애플이 12.74%, 마이크로소프트가 6.23%, 엔비디아 3.34%, 테슬라 3.19%, 알파벳 A와 C는 각각 3.11, 2.76%, 엑손모빌이 2.62%,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57%, 아마존 2.22%, 비자 2.08%로 QQQ와 비교하면 기술주 중심에서 조금은 섹터가 다양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의 엑손모빌이나 금융섹터의 비자와 헬스케어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ETF 중에서 SCHD와 더 어울리는 펀드를 생각해봤는데요. 섹터 비중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QQQ는 금융주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스파이지는 금융을 어느 정도 들고 가고 있는데요. 비록 스파이지가 금융 섹터를 가져간다고 해도 4.47%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많은 비중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SC의 금융 섹터 비중은 현재 21.88%로 섹터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알고리즘이 달라서 리밸런싱을 할 때마다 섹터 비중도 당연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스파이지가, 그리고 S&P 500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의 알고리즘 방식이 SC의 배당 알고리즘을 같이 상호 보완하면서 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QQQ가 SC와의 조합으로 좋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기호가 있으시니까 성장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QQQ를 같이 섞어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장주 ETF인 QQQ와 스파이지를 비교해봤는데요. QQQ와 SPIG를 비교하면서 굉장히 서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ETF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차이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QQQ와 스파이지는 둘의 차이가 나스닥 100 지수와 S&P 500 그로스 지수 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두 ETF만 매수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기술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최대 하락폭이 크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QQQ를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최대 하락폭을 낮추고 낮은 운영 수수료와 좀 더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을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스파이지를 사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